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정민입니다. 저희 전공은 미술사입니다. 제가 이제 미술사라고 말하면 마술사냐고 되묻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아직 이게 미술사가 낯선 학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술사는 문자 그대로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화가들의 생애, 명작의 의미를 파헤치는 멋진 학문입니다. 저는 미술사학자로서 미술에 대한 글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방송 출연이나 대중 강연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대중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한국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 이왕이면 서양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선택한 전공이 정확히는 르네상스였습니다. 무엇보다 르네상스는 근대의 시작이니까 꼭 르네상스를 공부하면 서양 문명을 거의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결정이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술사학자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사가 좀 역사적인 연구라면 미술이론과, 제가 있는 미술이론과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미술비평과 미술경영, 이러한 전공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예 연구사를 길러내기 위해 저희 미술이론과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이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인 그 언어로 설명하는 미술 비평가를 양성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미술이 아직 좀 어렵고 때로는 이제 낯설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미술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최대한 평범한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쉽게 던져야 될 그런 질문,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연구나 강의의 시작을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문자 읽는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게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읽는 능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미술이나 시각기호도 읽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미술이나 시각기호를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미술은 시각기호 중에서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고 정보량이 촘촘한 그런 시각기호이죠. 미술도 글자처럼 읽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어의 알파벳 ABC처럼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저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방송에서 강연 프로그램 중에는 패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문하는 그런 강연이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 제가 또 미술을, 제가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에 조금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젊은 유튜버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새로운 젊은 감각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좀 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굉장히 영광인데요. 아직 저는 그만큼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만약에 더 제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의 이름보다는 화가의 이름, 작가의 이름이 더 빛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한국의 곰브리치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항상 도서관에서 뭐 책도 보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자주 뵀고요. 그래서 저를 한국의 곰브리치라고 불러준다면 굉장히 영광이죠. 그런데 요즘엔 제가 또 이게 꿈이 좀 더 커졌어요. 뭐 미술계의 프로메테우스? 너무 거창한가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미술이 불처럼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세계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왕 꿈을 꿀 거면 좀 이렇게 크게 꾸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원로 경제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또 현대미술에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추상미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추상미술을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여쭸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상미술을 보면 답이 없어서 좋아. 우리가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현대미술이 어렵고 난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현대미술은 음악의 리듬처럼 그냥 몸을 맡기고 편하게 감상하면 우리한테 도리어 더 많은 이야기를 천천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뭐 미술사학자로서 또 크게 보면 역사학의 한 부분을 공부하는 역사학자로서 통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유학할 때도 제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료를 모으고 박물관, 미술관에서 관계된 작품들을 유심히 봤고요. 뭐 준비가 올해 쌓이다가 드디어 2012년 이 책을 하고 있는 사회평론사 출판사로부터 사내 강의를 요청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사내 강의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3, 4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난처한 미술 이야기 1, 2권으로 2016년 5월에 처음 출판이 되게 되었죠. 난처한 미술 이야기는 총 10권으로 기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1, 2권은 원시 고대가 됐고 3, 4권은 중세 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 7은 르네상스를 좀 다루게 됐고요. 올해 안에 8권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8권은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2권은 동시에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9권은 귀족과 미술을 주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신분제 하에서 귀족들이 미술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 귀족과 미술의 관계를 좀 다루고 사라진 귀족 문화를 미술을 통해 좀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9권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 10권 시민과 미술을 주제로 이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근대 세계의 주인공이 된 제3신분 저를 포함한 이 시민들이 미술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읽어주신 분들은 꼭 이 책이 10권까지 완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인생의 도서관이 있다면 런던 대학교의 바르브루크 연구소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고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책을 읽고 다닐 때 그때가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책을 뭐 지금 보셨겠지만 항상 책 속에 둘러싸여 있고요. 집에 가면 책이 더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서관이야말로 나의 행복의 파라다이스죠.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난처한 미술 이야기를 완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첫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라서 그때까지는 꼭 완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완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독자분들에게 정말 부족하지 않은 좋은 책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